청소년 상담사 3급 그 2020년도 기출문제 중에 두 번째 그 과목인 집단 상담의 기초 과목 기출문제를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그 집단 상담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한정된 시간보다 많은 내담자와 상담할 수 있다. 일단 그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하는 내담자 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상담 내지는 부부 상담 같은 경우는 1명, 2명 정도이고 사실 부부 상담 2명 하는 것도 집단 상담의 일부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상담 시간, 주어진 상담 시간 동안 많은 내담자와 상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장점으로 맞고, 니은 개개인의 깊이 있는 관심과 탐색은 아무래도 여러 명이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의 단점이 됩니다. 그 실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내담자들이 학습할 수 있죠. 집단도 뭐 8명, 10명, 6명 이런 소그룹이기는 하나 결국은 대인관계를 고안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장점이 맞고요. 리얼,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해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구조화 집단 상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아주 크게 두 종류로 구분지라고 하면 뭐 물론 이런 기준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구조화 집단이라는 게 있고, 구조화 집단이랑은 전혀 다른 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구조화 집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의 중간 정도 형태를 취하는 반구조화 집단 상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질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구조화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상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전에 다 계획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보기 1번 집단 상담 회기 시간 장소 사전에 다 계획된 거, 당연히 구조화 집단 상담의 특징이고요. 집단의 선별 절차에 대해서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시기, 방법, 내용도 사전에 계획하고, 집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 계획도 사전에 수립하고, 그렇죠? 회기별 세부 활동 내용도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되고 만들어져 있는 게 구조화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집단 상담 계획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번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 상담의 유형이 무엇인가 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보기를 일단 좀 살펴보면 집단원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반인들로 구성이 된다. 그쵸? 일반인들로 구성된다라는 걸 봐서는 일단 자조 집단이나 치료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대인관계 과정, 자기이해 증진, 부적응 행동의 극복에 초점을 둔다. 과거 문제 탐색보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상담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를 다루며 성장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업 집단도 아니고 교육 집단도 아니고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집단의 유형은 상담 집단의 성격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치료 집단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병원이나, 그렇죠?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어떤 그 특정 정신병리나 성격 장애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집단 형태로 진행되는 게 치료 집단이고, 과업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과제를, 그렇죠? 어떤 과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죠. 그래서 이 과업 집단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이라던가, 그다음에 각 집단 안에서도 분화가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한 분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조 집단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공통의 문제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기와 방법을 습득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지지하고 공감하는 그런 형태의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고 하고, 교육 집단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장면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어떤 그 사전에 수립된 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강의라던가, 그렇죠? 보통 강의라던가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교육 집단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지도 집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단 상담과 관련돼서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유형으로는 참만남 집단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방구조화 집단이고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진정한 만남을 자신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집단 상담의 형태가 참만남 집단이라는 게 있고, 또 비슷한 유형으로 뭐 T집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관계 훈련이나 잠재력 개발하는 그런 소그룹 형태의 어떤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집단을 T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집단 상담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번, 집단 상담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집단 상담의 윤리, 뭐 상담의 윤리에 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기를 보면 기억, 법원 판결을 받아 참여하는 집단원이 중도의 집단을 포기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집단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고, 니은 한 집단원이 부정적인 감정 표출에 대한 집단의 압력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집단 상담의 뭐 장점이기도 하고 집단 상담의 특징이기도 한데, 집단의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집단의 압력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집단의 압력이 스트레스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상담의 리더는 그런 그 어떤 집단의 역동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계속 보면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집단 구성원이 압력을 받았을 때 서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집단 상담자, 집단의 리더는 집단원들을 보호해야 될 그 윤리적인 책임이 있죠. 그래서 2번은 일단 잘못된 거가 되고요. 디귿, 청소년 집단원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을 때 즉시 집단원, 법적 보호자, 교사 및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쵸? 그거는 뭐 너무나 맞는 말이고. 리얼, 청소년들이 집단 상담에 참여할 때 상담료와 상담 기록 부분은 집단 상담 종료 후 청소년과 법적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상담 참여에 대한 동의는 상담 전에 미리 다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는 그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참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얼도 잘못된 얘기고요. 미음, 개인 상담 내담자가 집단 상담에 참여해야 할 때 상담의 효과를 위해 개인 상담자는 가급적 자신이 운영하는 집단의 내담자를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상담의 목적에 맞는 그 집단 상담,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 내담자의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집단 상담에 가게끔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상담자 자신의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하는 거는 그 상담의 목표 달성과 상관없는 집단이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리을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29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들어있는 5번이 되겠고요. 문제 30번, 집단 상담의 이론 접근과 기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1번 현실치료 유무 직면 이거 맞고, 정신분석 꿈분석 해석 이것도 맞죠. 게슈탈트 자각 비니자 기법, 해결중심은 기적질문 탈숙고 기법. 기적질문은 해결중심 상담 이론에 맞는 기법인데, 탈숙고 기법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 상담에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아들러 생활양식 분석, 그다음에 역설적 의도 이런 것들 다 아들러 상담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담의 기법들이죠. 문제 31번. 심리극 접근의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심리극은 뭐 우리가 다른 말로 사이코 드라마라고도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러니까 볼까요? 일단 역할 연기를 통해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죠. 그렇죠? 훨씬 어떤 특정 장면에 대해서 재현을 하면서 다시 재현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다시 재현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욕구,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 폭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과거에 발생한 일도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것처럼 실현되지요. 보통은 이제 어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장면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죠, 심리극에서는. 그 다음에 3번. 주요 5대 구성 요소로 주인공, 보조자, 연출가, 각본, 무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심리극의 주요 5대 구성 요소는 주인공 맞고, 보조자, 연출가, 그 다음에 관객이 되죠. 각본이 아니라 관객.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고요. 31번이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 실현 단계에서 내면적 정서들이 표현되면서 주인공은 억압된 감정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즉흥적으로 주인공의 상황이 표현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32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집단 상담의 이론적 접근은, 상담 이론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진자로 불린다. 집단원에 대한 상담자의 타대와 개인적 특성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비단 뭐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상담에서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론을 쓰고 있으니까. 집단원의 성장을 신뢰하며 집단에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한다. 촉진자, 여기 주요 키워드가 촉진자, 충분한 경험을 중시 여긴다. 그다음에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인간중심 상담의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로저스가 얘기한 인간중심 상담의 특징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그 전제는, 가설은 if된 가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내담자들이 부모의 가치 조건화에 의해서 뭐뭐 하면 사랑을 받는다, 이런 가치 조건화로 인해서 자기 실현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진정한 자기와 못 만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로 상담자가 무엇을 한다면 내담자가 치유될 거다. 그게 이제 if되는 원리라는 건데, 여기서 상담자가 뭐뭐 할 거는 이라는 이 조건으로는 상담자의 진솔성, 무조건적인 그 존중과 긍정,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공감,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인 상담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3번. 다음 집단 상담자가 적용한 상담 기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보면 영희가 제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공부가 하기 싫고 자꾸 핸드폰을 보며 딴 행동을 하게 돼요. 저도 집중력을 높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속상해하고 있죠. 상담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책상 앞에 앉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힘들 때가 많구나. 지금 내담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반영이라는 기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영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이를 극복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줄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직면도 아니고, 그렇죠? 직면은 어떤 내담자의
그 불일치를 알려주는 기법인 거고, 해석은 어떤 내담자가 지금 어떤 그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이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해석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집단원들에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내담자가 집단원이 있으면 한번 그 경험을 얘기해 주라라고 하는 연결 기법이 되죠. 그래서 문제 33번의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같은 주제를 계속 연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상담자의 모습이 되고, 이제 34번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원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개입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뭐 약간 방어적인 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원은 또 내지는 아직 집단에 대한 신뢰라던가 안정감을 못 느끼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보기를 보면 소극적인 참여의 원인에 대한 집단원의 자각을 촉진한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집단원이 소극적인 집단원을 공격하지 않도록 개입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집단 상담자에 대한 저항의 표시인지 탐색해 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생산적인 침묵 시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죠. 이거는 뭐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침묵은 뭔가 내담자 내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침묵을 상담자가 깨지 않고 기다려주죠. 마찬가지로 여기 특히 보기에 보면 생산적인 침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집단 상담 초기 침묵 시 집단 상담자가 표현해 주는 것을 보여주어 참여를 유도한다. 그렇죠? 모델링해서 이런 식으로 집단에 하면 됩니다. 뭐 집단에 처음 오는 집단원도 있을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집단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단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집단 리더가 상담자가 이렇게 모델링으로 보여주어서 유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문제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문제 35번. 주제와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에 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주지화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감정에 접촉하는 게 두려워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쵸? 감정 노출을 하지 않고, 어떤 사고라던가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거, 방어하는 거를 주지화 내지는 지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이 불편한 정서를, 그쵸? 굉장히 그 느끼는 것이 두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억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회피하는 걸로, 감정에 대한 접촉을 회피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그 방어 기제입니다. 주지화라는 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집단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건데, 역할 연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표현하게 유도한다. 그렇죠? 이거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다음에 니은 집단 상담자가 감정 표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집단원이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모델링 하는 거 중요하다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 주제화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점을 이야기하여 주제화 행동이 비효과점임을 알려준다. 주지화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점을 얘기하면 더 이 어떤 그 사실이나 이런 그 논리에 대한 논박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실 감정에 접촉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주지화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지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비언어적인 수단이라는 게 뭐 표정, 손짓, 발짓, 그쵸? 바디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35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들어간 3번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36번 보면 다음 집단원에 대한 상담자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동이 어린 시절 잦은 전학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웠던 과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그리고 저는 중학교 가서도 계속 전학을 다녔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점점점. 잠깐만 길동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집단원들을 쳐다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길동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집단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지금 그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담자가. 1번 맞고요. 2번, 해석기법을 통해 집단원 행동의 원인과 목적을 통찰하도록 돕고 있다. 전혀 지금 해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 36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고, 나머지 보기를 좀 더 보면 3번,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도록 돕고 있고, 연결기법을 통해, 지금 연결기법 앞서서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상담자가. 집단원들이 지금 여기에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차단기법을 통해 대화의 독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 행동에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보기를 보면 길동이 장황하게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집단 상담에서 집단 리더가 또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집단원이 많은 시간을 혼자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 36번의 정답은 2번이고, 문제 37번, 공동 리더십의 한계 극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공동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집단 리더가 이제 뭐 2명까지도, 많으면 뭐 3명까지도 하긴 하지만 한 2명 정도 그 공동 리더로 진행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뭐 집단원이 조금 규모가 크다거나, 그렇죠? 뭐 이럴 때 또 역할을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공동 리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집단의 리더가 2명이다 보니까 이 집단 리더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집단 리더들끼리도 약간의 그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집단 상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그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집단 상담의 계획이나 역할, 목표에 대해서 사전에 협력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보기 1번, 집단 계획과 목표를 분담하여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회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집단 예비 모임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야 되고, 서로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하고요. 회기 후 집단원 반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 회기 전 집단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 리더십에 있어서. 그렇죠? 그 문제 38번. 집단 상담자의 상담 기법과 예시로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선생님이 노력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겠네요. 이거 아니죠. 해석. 집단을 마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죠. 이것도 아니고요. 3번 개방적 질문, 이것도 아니고, 4번 보편화, 방금 언급한 부정적 감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그 명료화 구체화하고 있는 거고, 4번도 잘못됐고, 5번 직면, 긴장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리를 계속 떨고 있는데요. 언어적 표현과 그 비언어적 표현의 그 불일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직면 기법이고, 그래서 문제 38번의 정답은 5번인데, 선생님이 노력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겠네요. 이거는 반영 기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집단 마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죠. 이거는 촉진하는 거죠. 더 집단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는 하고 왔나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죠. 이 질문을 개방형으로 하려면 오늘 어떤 음식을 아침으로 먹고 왔나요? 오늘 무엇을 먹고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개방형 질문이 되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된 거고요. 자, 39번. 집단 역동의 요인인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 상담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으로 구분을 하는데, 내용적 측면은 크게 또 두 가지로 현재 집단의 이야기 주제,
그쵸? 그리고 현재 집단의 이야기 주제와 집단 과업의 목표와의 일치성. 그쵸? 이게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의 집단의 역동의 요소가 되고, 과정적 측면은 한 네 가지로 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집단의 소통 방식, 그리고 구성원 간의 소통의 빈도나 대상. 집단도 이게 그 집단 안에서도 다시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집단의 발달 단계,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 간에 작용하는 치유적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역동의 요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적 측면은 집단원들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심을 둔다. 그렇죠? 과정적 측면은 집단원이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내용적 측면은 언어로 표현된 것보다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나 의도를 더 중시한다라고 한 것은 과정적인 측면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한 어떤 그 집단 구성원들 간에 작용하는 어떤 치유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고, 4번 보기 보면 과정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시선, 동작, 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어떻게 지금 소통하는지도 요소니까, 과정적인 요소니까.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 즉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이제 4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은 무엇인가? 집단원들은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한계가 있다는 점,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국적 책임은 자신이 있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타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실존주의 요인이 되죠. 실존주의 요인. 그래서 실존주의 치료나 실존주의 그 상담 이론에서 중요하게 그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혼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될 수도 있고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알려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더불어 살면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삶은 내 책임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쵸? 그리고 삶이라는 거는 아무리 가까운 미래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부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 상담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응징력이 높은 집단의 특징을 모두 골라라. 1번,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응집력이 높아지면, 그쵸?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단 편안함을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응집력이 높고 뭔가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게 되지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 건강한 유머를 통해 친밀해지고 기쁨을 함께하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순간의 느낌을 토대로 솔직한 피드백을 교환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들어있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특징으로. 자, 42번.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뭔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어느 정도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얘기를 표현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보기 순서를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볼까요? 기억, 집단원들 간의 신뢰감이 높아져서 불안감도 공존하게 된다. 니은, 집단원들은 새로운 만남으로 어색해하거나 참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게 아주 집단 상담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래서 니은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니은부터 가서, 그다음에 집단, 디귿, 집단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집단 상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종결을 하면서 정리하는 거가 돼서 맨 뒤에가 될 것 같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강력한 집단 역동이 발생한다. 기억, 집단들 간의 신뢰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러면 한편으로도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여기 괜찮을까, 이런.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두 번째가 되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집단 역동이 발생하는 리을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랩업하는 단계. 그래서 니은, 기억, 리을, 디귿인 보기인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 43번. 다음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 공통으로 요구되는 집단의 발달 단계는 상호작용 촉진하고 구조화 실시하고 신뢰 분위기 조성하고 라포 형성하고 안정감 주고 초기 단계이죠. 초기 단계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특히 구조화 그리고 신뢰 분위기 형성하고 집단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기 단계의 집단 상담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문제 44번.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그렇죠?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모두 고르래요. 집단 참여 경험,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아무래도 집단 참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역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경험 들어가고요. 모임 정서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 장소는 안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쾌적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역동의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집단의 크기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집단 모임의 시간도 역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들 그 활발하게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과 막 그 늦은 시간, 직장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 늦은 시간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 44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문제 45번. 청소년 집단 상담 회기 종결 시 주로 이루어지는 상담자의 반응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오늘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번 회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번 회기에 필요한 참여 규칙은 무엇일까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시작하면서 하겠지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입니까? 리을, 기억은 아주 대표적인 종결시에, 그쵸? 마무리를 하면서 집단 리더가 해야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도 마무리를 하면서, 그쵸? 정리를 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어땠니? 라고 하는 거, 어떤 느낌이었냐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리을이 들어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6번. 청소년 집단 상담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비자발적 집단원이 집단 참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치요? 그렇게 하죠.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뿐 아니라 개인 상담도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일단 표현함으로써 뭔가 감정을 해소하고 어떤 상담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그렇죠? 정신병리 징후를 가진 학생은 집단 상담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신병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그 신경증에서 벗어나서 정신증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집단보다는 개인 상담과 약물 치료를 우선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요. 개방 집단은 상담 진행에서 높은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개방되면 더 불안하죠. 폐쇄 집단이 훨씬 더 이런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동질 집단에 비해 이질 집단, 동질 집단이 그쵸?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집단이 훨씬 더 속마음을 쉽게 공부하고 공감할 수 있겠죠. 게임이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있는 집단에서 처음부터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흥미를 갖는 활동을 통해서 집단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또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청소년 상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4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 47번. 청소년 집단의 계획, 실시, 평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집단의 형태 회귀 이런 선발 방법들을 계획한다. 이거 맞고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집단 상담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쵸?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때 받는 거니까 순서가 잘못됐네요. 2번이고 그러니까 문제 4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사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집단 상담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다. 이것도 옳은 얘기고 집단원 선정 시 집단원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해야 되고 집단 상담 평가를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특히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량적인 정보를 가지고 집단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집단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 48번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비밀 유지를 에 관한 집단 상담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에 대한 그 원칙과 윤리적인 부분은 다 동일하죠. 그렇죠? 자, 일단 좀 보면 보기 1번 비밀 유지 한계를 알려주어 집단에서 자기 개방을 어느 정도 할지 집단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한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동일한 학급에 소속된 집단원의 경우 비밀 유지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같은 반 아이들끼리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됐을 때 집단에서 나온 얘기들은 집단에서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것을 이 집단 상담 밖으로 가져가는 거는 못하게 하는 약속을 이제 처음 구조화를 하면서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건 맞는 말이고요. 부모나 법적 보호자 참여 동의서 작성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담자 보호뿐만 아니라 상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를 좀 살펴보면 집단 회기 중에 녹음, 녹화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 목적을 알린 후 서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법적으로 집단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예외사항이다. 상담에서 비밀유지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법원으로부터 상담에 대한 기록을 요청받을 때 그리고 내담자나 집단 그 참여원이 자살의 징후,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나 자살의 징후가 보일 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전염력이 높은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주변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학대나, 그렇죠? 학대, 폭력 이런 거를 당하고 있다라고 확인될 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때, 그렇죠? 누군가한테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던가, 뭐 원수를 갖겠다고 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범죄를 계획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담에서 비밀 보장의 예외가 되는 부분이죠. 문제 49번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집단 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자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죠?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로서도 그런 부분의 대처를 좀 대처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렇죠?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좀 살펴보면 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2번 집단원들의 문화적 가치와 경험들을 존중해 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3번 집단원에게 상담자의 문화적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집단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집단원 행동을 다수의 집단원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집단원의 행동을 다수 집단원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집단원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 집단원들 간의 문화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4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고 마지막 문제 50번 다음 청소년 집단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사용 기술은 기법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다투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근데 여기 보면 친구와 다투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자.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를 10분 정도 더 얘기하자. 그쵸? 그래서 이 얘기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 그래서 문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사 3급 2020년도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에 대해서 집단 상담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